자, 참고인 증인신문입니다. 자, 일단 취지부터 보면 우리가 처음 맨 앞에서 수사 파트 공부를 할 때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라 했잖아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부른다 하더라도 출석 의무가 없어요. 설령 출석했다 하더라도 진술 의무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참고인이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라 밑에 법조문에 보듯이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참고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고인은 사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참고인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답답해요? 수사기관이 답답하지. 사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를 해요. 야가 안 나온다. 수사받으러 안 나온다. 진행이 안 된다. 당신이 좀 야를 불러내서 증인신문 조서를 작성해 달라. 그러니까 판사가 물었기 때문에 야가 거짓말을 우리 앞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덜 하겠지. 그러니까 판사가 증인신문 조서를 줘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사건 수사 진행을 하겠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뭡니까? 참고인 증인신문 제도다 이거예요. 됐죠? 그 취지가 밑에 국가형벌권에 적정한 실현, 실체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 둔 제도가 참고인 증인신문 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밑에 법조문 아주 중요합니다. 법조문 체크하시고. 자,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 누구라고? 참고인이라고. 그 자가 전조 규정에 의한 출석 진술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사건 진행이 안 된다 했지? 그랬을 때 누가? 검사가 신청권자가 검사만 됩니다. 검사. 우리 앞에서 뭘 배웠어? 증거보전 배웠지? 증거보전에서 청구권자 누구였습니까?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검사밖에 안 돼. 즉 피의자, 피고인은 신청권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1회 공판기일 전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보전하고 똑같지? 똑같아요. 자, 판사에게 증인신문 청구할 수 있다. 내용이 증인신문 하나밖에 안 되죠. 우리가 증거보증 같은 경우에는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 5개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증인신문 딱 하나밖에 안 됩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공부해둘 것은 일단 신청권자가 검사만 된다. 언제까지? 1회 공판기일 전까지. 내용은 증인신문 하나밖에 안 된다. 됐나요? 자, 1심 판결 선고 전 안 되고 공소제기 전 안 된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자,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했을 때에 한정되는 겁니다. 자, 이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했을 때 진술 번복의 염려가 있을 때 이것은 사유가 되지 않는다. 특히 조심할 것이 여기 진술 번복의 염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나와 있지? 각주 3번 체크하세요. 3번을 체크하시면 이 진술 번복의 염려라는 것이 과거에는 우리 형사법 규정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 받았고 결국 그래서 삭제가 된 것이야. 과거에는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것이 없다. 그래서 이 진술 번복의 염려라는 것이 추가되면 틀려요. 그러니까 법조문에는 뭐밖에 없다? 거부밖에 없다. 거부밖에. 자, 보시죠. 밑에 판례. 자, 마지막 세 번째 줄. 증인신문 청구를 하려면 피의 사실이 존재해야 되고 이 피의 사실은 내심으로 혐의를 품고 있는 정도만으로는 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이 피의자는 언제가 되는 거야? 이 피의 사실은 언제 되는 거야? 피의 사실은 요 밑에 고소나 고발이나
자수를 받거나 밑에 인지가 받아서 수사가 진행될 때, 요 동그라미 치었을 동그라미 고소, 고발, 자수, 인지, 그때 비로소 피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의자가. 그래서 요 동그라미 쳤을 때 그때 비로소 피의 사실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뭐 한다? 증인신문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 됐고. 밑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묘는 똑같고. 절차 말씀드렸지. 동그라미 1번 검사만 가능하다. 피고인 피의자 안 된다. 이건 똑같아요. 서면 똑같아. 옆에 서면 또는 구슬을 하면 틀린다 그랬어요. 구슬 들어가면 틀려요. 색깔 칠해요. 자, 결정. 증인심은 인정되면 별도 결정 없이 증인심을 하는 것 똑같고. 2번 체크. 자, 기각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을까? 우리 앞에서 증거 보전할 때 뭐라 했어? 증거 보전할 때. 증거 보전할 때는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 그랬지. 근데 여기는 불복이 안 돼요. 불복이 안 된다. 증거 보전처럼 3일 이내 항고 이렇게 바꾸면 틀려요. 자, 그 밑에 사항 똑같지? 이 수임 판사는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는 것 똑같고. 참여권도 똑같지? 통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똑같아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각주입니다. 각주. 각주 체크하세요. 자, 이 출석이 반드시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여의 기회만 주면 됩니다. 기회 동그라미. 따라서 참여 없이 진행했다 하더라도 적법이다. 색깔 칠하세요. 자, 여기 동그라미 2번 나와있지? 체크하시고. 참여 기회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니 잠깐만요. 참여권 보장돼. 참여권 보장되는데 보장되니까 통지하라 했잖아요. 미리 통지하라. 통지한다는 것은 참여 기회만 주면 되는 것이지 안 나오고 나오고는 니네 마음이라는 거야. 근데 통지해서 기회만 주면 되는 것이지 참여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어.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치? 근데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다면 이것은 위법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됐죠? 자, 그게 판례 나와 있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 그에게 공격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야. 그치?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런 내용이고. 절차. 그러니까 판사는 일항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쵸? 검사에게 송부를 한다. 송부를 한다. 우리가 증거보전은 어떻었죠? 증거보전에서는 그 증거보전을 한 판사가 소속한 법원에서 보관한다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검사에게 송부를 한다. 송부를 한다. 왜? 왜 판사가 갖고 있지 않고 수사기관에 주는 거지? 이게 수사서류이니까. 수사서류이고 그래서 이걸 건네줘야지 검사가 이걸 받아서 수사를 진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이상 공소제기 이전 이 수사서류이기 때문에 열람등사가 안 돼요. 그 점에서 뭐하고 달라? 증거보전하고 다르지. 증거보전하고 다르다. 증거보전은 열람등사가 판사 허가를 받아서 열람등사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수사서류이기 때문에 열람등사가 안 됩니다. 자, 법관 앞에서 쓰여진 조서이기 때문에 100%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 그렇죠? 나중에 증거 파트 할 때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고.
자, 다음 도표를 보시면 아주 중요하죠. 별표 쳐보세요. 자, 공통점. 1회 공판기일 전까지 가능하다는 점 똑같고, 그리고 이 수임 판사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그리고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한다는 점. 법관 앞에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311조에 따라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 참여권이 있다는 것 똑같아요. 그쵸? 똑같아요. 차이점. 요건. 방금 봤지? 참고인 같은 경우 출석 거부하고 있거나 진술 거부하고 있을 때 청구권자는 검사만 된다. 내용은 하나밖에 없다. 그치? 그리고 조서는 검사에게 송부하라. 열람등사권 수사서류이기 때문에 안 된다. 불복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자, 반대로 증거보전은 청구권자가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 피의자까지 된다. 내용은 5개다. 그치? 조서는 법원이 보관한다. 열람등사 인정된다. 불복 항고 인정된다. 항고 3일 이내. 그쵸? 이거였습니다.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여기까지 합니다.